네. 자, 이제 우리 지적법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은 아까 토지 표시 6개 가운데 몇 가지를 정하는 거다?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이 3가지를 정하는 걸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6페이지 보시면 01 지적 측량 네모박스 1번 의의 하고 나왔어요. 의의.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네모박스 2번 목적하고 나왔죠. 제일 밑에 목적은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양가로 1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앞 페이지는 넘어가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 요 3가지를 정하는 측량.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3가지를 정하는 게 무슨 측량? 지적 측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소재, 지번, 지목을 정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면적, 경계, 좌표 3가지를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지적 측량이냐? 107페이지에 지적 측량의 대상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중에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꼭 알아야 될 기초 개념만 여기 칠판에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세종시에 어떤 토지를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하면 이 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이 토지를 도면에 등록해 가지고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국가가 측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도면은 한두 장이다, 수만 장이 있다. 수만 장이 있어. 우리 나성동에만 해도 수십 장의 도면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도면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측량을 했을 때 어떤 도면에 이 토지를 기록해 넣을 것이냐. 그거 모르면 헛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줄 설 때 우리 전교생 조례 같은 거 할 때 줄 설 때 선생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처음에 제일 앞에 있는 학생 보고 너 기준하면 기준 손 들면 자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한 팔 간격으로 줄을 서라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먼저 정해지고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도 개별 토지를 바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 기준부터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점을 먼저 정하는데 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기준점. 이 지적 기준점이 3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들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이 뒤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본서는 저 앞에 도면 쪽에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6페이지 한 거 보세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제일 위에 심화학습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심화학습에 안에 도표를 보시면 파란 바탕에 구분 해놨죠. 구분 56페이지 왼쪽 페이지 거기 두 번째 심화학습 지적 기준점에 그 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밑에 도표 있습니다. 구분해놓고 밑에 지적 삼각점 밑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밑에 지적 도근점하고 연결되고 있죠. 이 3점이 지적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점. 요건 나중에 우리 필수서가 나오면 필수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측량을 하기 전에 먼저 기준이 되는 점부터 잡는데 이 지적 삼각점이 제일 처음 잡히는 점이에요. 제일 처음 잡히니까 제일 멀리 잡아놓습니다. 기준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점 하나 간의 거리가 약 2km에서 5km 정도 떨어지면서 지적 기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굉장히 멀리 잡아요. 그러면 이 점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짧은 거리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점 하나 간의 거리가 1km에서 3km 정도 떨어집니다. 이것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짧은 거리 아주 촘촘하게 대한민국 전 토지 위에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이 지적 도근점이 점 하나 간의 거리가 50m에서 300m 정도로 굉장히 근거리로 짧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서 측량한다 그러면 99% 지적 도근점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도근점을 잡기 위해서 먼 거리의 삼각점,
조금 중간 거리의 삼각 보조점, 그리고 보다 짧은 거리의 도건점. 이리 잡고 실제 측량은 거의 대부분 뭘 기준으로? 지적 도건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점들의 위치가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도면에 등록이 돼요. 그럼 지적 삼각점은 동그라미에 십자 표시로, 이건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35번 시험에서 한 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에 십자 연하게 채색이 되어 있고, 지적 도건점은 빈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십자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 지적 삼각점이 있구나. 그리고 동그라미 되어 있고 연하게 색칠이 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 여기 있네. 그리고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서 지적 도건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위치가 등록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배울 때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이거 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들어가면 위치, 수치에서 치치치 하는 게 세 가지 있다. 그 치치치 중에 첫 번째가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도면에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실제로 이 토지들에 가면 현장 토지에도 다음에 그 기준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뒤에 들어가면 실제로 땅에 설치되어 있는 표식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땅에도 실제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표시가 도면에도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거야. 대한민국 도면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도면상에 이 점이 어디 있는가를 미리 도면에다 위치를 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를 청량하러 갑니다. 이 토지를 청량하러 갈 때, 이 토지예요. 청량하러 갈 때 청량기계를 들고 가겠죠. 그 청량기계를 토지가 단순히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게 아니에요. 이 토지가 잘 보이는 가장 가까운 기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적 도건점. 그래서 도건점 위에다가 청량기계를 놓고 이 점으로부터 토지의 경계점, 여기서는 4점이 나오죠. 이 점이 얼마만한 거리로, 얼마만한 각도로 떨어져 있는지 거리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위치와 모양은 이 점이 있는 도면에 그 점을 찾아갑니다. 그 점을 찾아가서 거리 각도를 쟀죠. 그럼 거리 각도 쟀으니까 점으로부터 거리 각도 재져 있으니까 점 찍어놓고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모든 토지가 있어야 될 도면에 있어야 할 자리 딱딱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됩니까? 그럼 이 기준점이 없으면 청량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 기준점을 잡는 청량이 가장 기초가 되는 청량이다. 무슨 청량? 기초 청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인 거야. 됩니까? 그 나머지 청량은 이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제 청량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이름은 나왔어요. 이 이름은 우리가 옛날에 지번 부여 방법 배울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된 지역, 다른 말로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시가 들었으면 전면적으로 청량을 해야 되는데 그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 청량은 어떤 청량이냐, 청량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나왔던 것이 지적 확정 청량, 경계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거 말고는 뭐 시험에 나올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청량은 무엇인가? 신규 등록 청량. 분할할 때 하는 청량은 무엇인가? 분할 청량. 등록상 정정하기 위하여 하는 청량은 무엇인가? 등록상 정정 청량. 실제로 그리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문제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바보가 아닌다면 이런 걸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낼 만한 거는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뭐지 할까 봐 한번 설명만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데 지적 현황 청량 요거는 의외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 현황 청량은 잘 아시면 돼. 나머지는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 듣는 거예요. 자, 경계보건 청량은 우리나라의 토지 표시는 다 지도에 등록되어 있고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 경계가 법적인 경계예요. 왜? 국가가 청량해서 등록시켜 놓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제 토지에서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법적인 경계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거지 토지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토지를 사더라도 정확히 토지 모양이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토지를 개발해서 담장을 쌓으려고 그래. 아무렇게나 쌓으면 분쟁이 일어나겠죠. 정확하게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이 의뢰하는 청량이 100% 이 청량입니다. 지도에 있는 법적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복원해주는 청량, 경계 복원 청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 샀다, 집 짓거나 농사 짓거나 뭐 하면서 담장 쌓으려고 한다. 100% 무슨 청량을 해요? 경계 복원 청량을 의뢰하면, 그러면 청량 기사들이 도면을 들고 와서 도면에 있는 법적 경계를 역으로 청량해 가지고 토지 위에 선을 쫙 그어주는 거야. 그게 경계 복원 청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청량은 자, 우리 도면에 등록되는 3대 위치 수치 중에 또 하나의 위치. 실제 도면에 이렇게 있다면 이게 200번지 돼야, 그럼 200번지에는 뭐 건축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건축물의 위치가 등록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에 등록하려면 눈으로 보고 대충 그려 넣을까요? 청량해서 정확하게 그려 넣을까요? 청량해서 정확하게. 이때 건축물 위치 잡는 청량, 건축물 위치 현황을 잡는 청량을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 현황 청량. 이 지적 현황 청량은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청량인지 참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러 번 나온 청량입니다. 이 청량이 무슨 청량이냐. 자, 해서 지적 현황 청량 배웠고, 지적 제조사 청량이라고 나온 것은, 자, 우리나라는 원래 지적 제도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1910년대 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토지를 청량하고 이 지적 제도를 만들어서 자원 수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무조건 항복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면서 돈 되는 문화재나 금부치 이런 건 들고 갔는데 돈 안 되는 우리나라 지적 공부 이런 건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안 그래도 돈도 없는 나라가 지적 제도 운영할 돈 없죠?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간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지적 제도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197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하거든요. 그때 신도시 같은 게 많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토지를 새로 청량을 많이 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지나서 많이 청량을 하죠. 그러나 큰 산 넘어 시골에서 가면 시골에서도 보다 시골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지금 들어가서 옛날에 지적공부 기재하고 청량해서 맞춰보니까 너무 안 맞는다. 왜 안 맞을까요? 그 기록들은 벌써 11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110년 전의 자료는 지금 청량 기술로 보니까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지역은 지적이 너무나 부실하네. 지적의 정보가 너무나 부실하네. 그래서 국가가 기간과 예산을 들여서 이 지역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봅시다 라고 지적 재조사 사업하도록 결정을 해요. 그럼 재조사 사업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량을 무슨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고, 마지막 검사 청량. 자, 원래 청량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자,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표시이고 토지 표시는 지적 국정, 국가가 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국가가 정해야 되니까 국가가 다 청량을 해야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토지가 4천만 필지가 있는데 저 산 위에도 있고 저 바다 건너 섬에도 있어요. 그걸 국가가 다 청량해야 된다면 이 청량 기사 자격증 가진 공무원 수를 지금보다 10,000배는 더 늘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럼 국가가 그만한 돈 들여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는 꾀를 내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청량하지 않고 민간업자들 중에 지정을 해서 네가 국가를 대신해서 지적 청량을 좀 해라. 대신에 너는 수수료를 받아서 이윤을 챙기고 대신에 국가는 그 많은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세금을 보다 유용한 데 쓸 수 있고 서로 윈윈 아니냐 해서 지적 청량은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민간인들이 청량을 하고 그 청량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지적은 국정이 돼요? 지적은 민정이 돼요? 민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청량한 결과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검사 청량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청량은 지적 청량 성과, 누가 낸 성과예요? 민간업자가 낸 청량 성과를
국가기관이 검사할 때 하는 청량을 검사청량 또는 거꾸로 청량검사라고 부른다. 그죠? 여러분 민법에 취득시효를 시효취득 이렇게 막 바꿔서 부르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청량의 이름 정도를 지금 알고 가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07페이지 밑에 관련 조문문 예규에서 심화학습 나왔죠. 여기 나오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1번 토지를 합병합니다. 합병할 때는 청량합니까? 안 합니까? 합병 청량 안 하죠. 청량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2번, 3번이 합쳐지고 4번 따로 하나 있고 해서 세 가지가 1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계복원 청량하고 지적 현황 청량해서 2번과 3번은 따져보니까 현경하고 나왔다. 현경. 지적 현황 청량의 현, 경계복원 청량의 경 해서 이 두 개의 청량은 면적 측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 청량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어떻게 외우느냐? 콩나물 대가리 따서 외운다. 현경이는 안면적 안검사. 그냥 그래요. 현경이는 안면적 안검사. 안 하는 거는 우리 아들들한테 배웠어요. 아들들한테. 우등생 반대말이 뭐냐? 안우등생. 엄마의 반대는 뭔데? 안엄마.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엄마의 반대는 아빠고 우등생 반대는 열등생이지. 우등생 아니면 우등생 안 우등생 하면 되지. 되었다. 근데 그게 외울 때는 참 좋더라고. 현경이는 면적 안 재고 검사 안 받아. 글자가 몇 자예요. 현경이는 안 면적 안 검사. 팍 줄어든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요게 옛날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4번이 몇 번 나왔어요. 이 4번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2번, 3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현경이는 안면적 안검사. 자,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지적 현황 청량은 아까 건축물 위치 잡는 청량이죠. 그럼 토지 면적 재는 청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면적 재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경계 복원도 도면에 있는 법적 경계를 실제 토지에 복원해 준다고 그랬죠. 면적 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우리 민간업자들이 청량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지적은 민정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청량한 것을 국가기관이 검사 청량한다 그랬어요. 맞죠? 검사 청량하는 이유는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위해서 검사하는 거야. 그럼 지적 현황 청량은 토지 표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합니까? 건축물 위치 정합니까? 건축물 위치 정하는 거야. 그럼 건축물 위치는 지적 국정주의 할 필요 있다 없다? 지적은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그런데 건축물 위치는 토지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국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계복원 청량. 경계는 토지 표시인데 맞아. 근데 경계를 정할 때는 국가가 정해야 되니까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경계를 복원해 주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경계를 복원해서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지 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이 필요 없다. 검사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설명은 모르셔도 돼.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다. 현경이는 안면적 안검사. 이 안면적은 왜 외우라냐면 가끔씩 이리 나옵니다. 다음 중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놓고 여러 개 청량이 쫙 나오는 거다. 그럼 거기 보면 면적 측정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 그럼 일단 현경이는 안면적 찾아보면 90% 이상 현경이가 들어가 있더라. 그렇게 쉽게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찾는다. 그 다음에 밑에 지적 제조사 청량, 이 청량하고 검사 청량, 이 두 가지 재검 청량은 검사받지 아니한다. 아니 의뢰할 수 없다. 재검 청량은 의뢰할 수 없다. 의뢰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최근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면 청량을 의뢰해서
돈을 주고 의뢰하면 청량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지적제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청량이 아닙니다. 아까 지적제조사 청량은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보니까 이 지역은 너무나 지적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관과 세금을 투자해서 제조사 사업하자고 국가가 결정할 때 하는 거예요. 국가 결정으로 하는 거지 개인이 해달라 해서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검사 청량도 청량의 절차에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가는 절차지 검사 청량 해주세요라고 내가 요구해서 그 청량만 해주는 게 아니다. 청량 절차에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거쳐가는 절차다. 그래서 재검 청량은 의뢰할 수 없다. 요거 최근에 한 2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나온다면 이제 현경위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지적 청량의 절차라고 해서 우리 109페이지 가보면 109페이지 지적 청량의 의뢰 및 시행 해가지고 거기 그림도 있고 밑에 쭉 절차가 나와 있죠. 이 절차들이 우리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뭔가 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요 그림은 나중에 여러분 필수서 나오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만나면 됩니다. 자, 청량은 우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청량을 의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량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됩니다. 자, 아까 국가가 청량할 수 없다. 왜? 그 많은 국가 공무원 중에 청량 기사들을 그렇게 많이 고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청량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맡겨놨다고 그랬죠. 이 민간업자들을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수행자는 2사람이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청량업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느냐? 15년 전에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 2사람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거기 네모박스 1번 지적청량의 의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몰라도 됩니다. 시험 범위에서 빠졌으니까. 자, 해서 수행자에게 의뢰하면 되는데 자, 수행자는 국가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 독자적으로 청량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국가기관에 보고부터 합니다. 내가 국가를 대신해서 청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느냐? 의뢰받은 그 다음 날까지. 아주 신속하죠. 그리고 보고서 이름이 뭐냐?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이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라는 이름이. 요거 아느냐 모르느냐 물었죠. 지적청량. 지금 누가 청량을 국가 대신해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그 수행자가 청량하는 계획서.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정말 별거 없어요. 국가를 대신해서 내가 의뢰를 받았는데 청량은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합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그리고 청량 수수료는 105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기술적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보고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음 날까지 여기에 숫자 걸리는 거 외우셔야 되겠죠. 소관청에 제출한 다음 비로소 지적 청량을 합니다. 자, 청량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바로 알려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수행자는 국가기관이다, 민간이다. 민간이야. 민간이 청량하고 그대로 알려주게 되면 지적은 민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알려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잡아넣어서 뭐 받아야 돼요? 검사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소관청이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 없다 하면 청량은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자기는 검사만 했지만 수행자가 청량한 결과가 정확하군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는 이걸로 결정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청량은 민간이 했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해서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검사 받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소관청이 정확하군. 이거로 결정합니다. 한 다음에 결정된 토지 표시는 다시 수행자에게 보내주게 된다. 그럼 수행자는 이렇게 검사받은 청량 성과를 비로소 의뢰인에게 발급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지적 국정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야. 맞죠? 자, 수행자는 의뢰받으면 다음 날까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청량한 다음 검사를 잡아 넣으면 검사한 결과물을 다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럼
검사받은 결과물을 비로소 의뢰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나오느냐? 청량은 며칠 안에 해야 되는데 검사는 며칠 안에 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 4번 지적 청량의 실시 하고 나왔죠. 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죠? 자, 청량할 때 우선 청량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청량은 5일, 검사는 4일 해서 순서대로 5일, 4일, 오싹오싹, 아싸아싸 이렇게 청량을 합니다. 5일, 4일, 5일, 4일 외워야 돼요. 오싹오싹, 아싸아싸. 그런데 이렇게 청량을 하는 것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기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청량할 때 저 5일, 4일 안에 청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또는 새로 만든 토지라서 기준점이 아직 없네. 그럼 청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청량 바로 해야 돼요. 기준점부터 잡아야 돼요. 기준점부터 잡고 그 기준점도 제대로 잡혔는지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5일, 4일 그 날짜는 당연히 주는데 기준점 개수에 따라서 날짜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양가로 보면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기준은 일단 기준점 15개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며칠을 더해요? 4일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15점을 초과했을 때는 원래 더해주는 그 4일은 당연히 더해주고 그 4일만 더하는 게 아니고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더해요? 1일을 더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우리 지적법은 시험에 나오면 문장을 변형한다. 법률 규정 그대로 둔다. 법률 규정 그대로 주기 때문에 문장 넣으면 이 그대로 줍니다. 주면서 여기 괄호, 괄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숫자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청량 5일, 검사 4일, 오싹오싹, 아싸아싸. 그리고 기준점 설치할 때는 숫자 순서대로 15, 4, 15, 4, 15, 4, 1 순서대로 합니다. 15, 4, 15, 4, 15, 4, 1 15, 4, 15, 4, 15, 4, 1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문장도 바꾸지 아니하고 괄호 치는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죠? 15, 4, 15, 4, 15, 4, 1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한번 나왔느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5, 4, 15, 4, 15, 4, 1이 어떤 얘기인가 이해도 할 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기준점을 옛날에 17점 설치 나오는데 21점 설치라고 조금 더 많이 설치한다고 가정한다. 무엇이 지점 설치 같은 거예요. 21점 설치. 자,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럼 원칙 오싹오싹 아싸아싸 5일 4일은 기본적으로 두는 거야. 맞죠? 두고 여기다가 기준점 개수만큼 더해주게 되는데 일단 15점 이하는 15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을 설치하든 15점을 설치하든 무조건 야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점 이하까지는 며칠을 더해요? 4일을 더하자는 거야. 4일. 각각 검사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점을 초과했잖아. 21점이니까. 맞죠? 그럼 15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래 4일은 그대로 더해주고 그 4일에다가 더 더해줘라. 더 더해주는데 어떻게 더해주느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그럼 15점을 초과하는 4점은 15점 초과하니까 16, 17, 18, 19점. 요게 15점 초과하는 4점이죠. 여기까지는 며칠을 더해요? 1일. 4점마다 1일. 원래 그 4일은 그대로 더해주고 4일은 더해줘. 여기에다가 며칠? 1일을 더해주는 거예요. 1일. 그런데 21점인데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에 없죠? 그럼 그 다음 또 4점을 보는 거예요. 20점, 21점, 22점, 23점까지. 다시 며칠? 1일. 1일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21점이니까 여기 있죠? 그럼 이제 더해줄 거 다 더해줬네. 이제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5, 4, 하나하나 11일. 검사기간은 며칠? 4, 4, 하나하나 10일. 그죠? 요것이 시험 문제였다. 옛날에는 10일 9일로 나왔었어요. 10일 9일. 그 당시 이 문제 나왔을 때 우리 학원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여자분 한 분이, 아주머님 한 분이 가셨다가 잘 적어놓고 산수를 잘못해서 틀리고 왔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아, 안타깝죠? 자, 그런데 양가로 3번.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싫어. 그러면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도 5분의 3, 5분의 2로 이렇게 분수를 바꿔서 나온 적도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도 나왔느냐?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40일로 합의하였다. 합의 40일.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얼마인가? 그럼 청량기간은 곱하기 4분의 3, 검사기간은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30일. 검사기간은 며칠? 10일. 이게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40일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뭐 계산 문제 나와도 엄청 쉽게 나오죠. 이게 뭐 손가락만 있으면 다 계산되잖아. 40일 중에 3개니까 하나, 둘, 셋, 30일이네. 맞죠? 수학도 아니고, 그죠? 됐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실제로 나왔던 예제 22회 문제입니다. 요때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나올 때 줄여서 한 부분만 나오든지 전체를 내면서 괄호를 다른 데 내든지.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다만 지적기준점 설치하고 나왔네. 그러면 차례대로 15, 4, 15, 4, 15, 4, 1. 맞죠? 그리고 기준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합의하고 나오면 청량은 4분의 3, 검사는 4분의 1. 그럼 5, 4, 4, 4분의 3, 4분의 1 찾으면 되지. 그래서 5, 4, 4, 4분의 3, 4분의 1. 3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적부심사로 바로 갑니다. 자, 우리 지적 청량 방법에서 111페이지 나오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113페이지로 가세요. 지적 청량 적부심사. 자, 우리 지적 청량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청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청량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량 잘못된 것 같은데 무조건 수긍해야 됩니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까? 따져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받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심사 절차가 우리 책으로만 보면 그 뒤에 114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이 이 그림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나중에 필수서 가면 이 그림은 나옵니다. 자, 적부심사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지방 지적위원회, 이 지위 했는데 이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가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첫 번째 판은 지방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지방에서. 한 판 붙는 거야. 그런데 그 한 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뭔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중앙에 가서 또 한 판 붙어볼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럼 적부심사는 한 판만에 끝난다? 두 판까지 간다? 두 판까지 가는 거야. 그죠? 1+1 두 판까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법원의 소송은 몇 판까지예요? 세 판까지 하는 거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해서 세 판까지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심 판결이 3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3월 달에 나와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게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고 유죄로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마 조기 대선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하는 싸움은 그냥 자기 이해관계 싸움이야. 분명히 누군가 잘못했어. 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빨리 해라 막 밀어붙이잖아.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해요. 무죄 추정해야 되니까 나는 무죄 추정해주고 저놈은 내란이잖아 빨리 해라. 그게 안 맞잖아. 안 맞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 가자는 거야. 맞죠? 막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지금 엄청 막 지금 생중계하면서 싸우고 있잖아. 헌법재판소는 몇 판까지 싸워요? 헌법 탄핵 심판 한 판으로 끝나는. 그거는 두 판이 없어. 한 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왜? 한 판으로 끝이 나가요. 한 판으로. 그래서 법원의 소송은 세 판, 적부심사는 두 판, 탄핵심판은 한 판. 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밌죠? 됐어요. 뭔 재밌을까? 재미없지. 막 TV만 보면 머리가 아프죠. 난 보면 머리 아파.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가 경제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잖아. 먹고 사는 걸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최고야.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념 아무 소용없어. 뭐 극운이 극자니 아무 필요 없어. 극좌에서 나오더라도 먹고 사는 거 편하게 만들어주면 최고의 대통령이고 극우에서 나오더라도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맞죠? 단지 우리나라가 공산화만 안 되면 돼. 나는 진짜 공산화가 되면 난 이민 갈 거야. 그것만 아니라면 조금 공산주의 이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쪽으로 한 사람들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다 자본주의 산 사람들이야. 바로 바꿀 수는 없거든.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가 공산화 되면 골치 아프지. 어쨌든 자 지지자 적부심사. 자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적청량 수행자. 수행자는 돈을 받고 청량을 해준 자죠. 청량을 해줬던 자도 청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다. 잘된 거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첫 번째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두느냐? 시도에 둬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축척변경위원회를 배웠습니다. 우리 축척변경위원회는 썬파워를 가진다고 그랬죠? 소관청은 시다발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적부심사에서의 파워는 누가 가지느냐? 역시 위원회가 가집니다. 축척변경위원회만 썬파워가 아니고 지적위원회도 썬파워예요. 그러면 지적위원회도 시다발이를 두고 일을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시다발이가 시도지사야.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면서 누구를 시다발이로 부려먹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려먹는 거야. 그래서 시다발이를 거쳐라 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청량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적부심사니까. 그럼 청량은 사무실에서 했어요? 현장에서 했어요? 현장에서 했잖아. 그럼 적부심사 따지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따져요? 현장 가봐야 돼요? 현장 가서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현장 가는 거 이 추운 날 밖에 나가는 거 대감이 나갈까요? 시다발이 나갈까요? 시다발이 보내야지. 그래서 누가 현장 가서 조사하느냐? 시도지사가 조사하는 거야. 현장 가서 지적 청량의 경위, 다툼의 원인, 그리고 중요한 토지의 경계, 주군에 있는 지적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소유자 등 중요한 권리 관계 이런 거 조사를 누가 하느냐? 시다발이가 하는 거야.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회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위원회는 따뜻한 히트 앞에서 맞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시다바리가 자료 보내주면 그 자료 들고 왜 이렇게 늦냐 하고 잔소리나 하다가 30일 이내에 보내주면 자기들은 옳다 그러다 손만 들면 되는데 손 드는 건 며칠? 60일이나 주는 거야. 얼마나 파워풀하냐 이 말이야. 그죠? 앉아서 손 드는 건 60일이나 한다고. 그것도 60일 내에 못해서 못 끝낼 수도 있어. 그럼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런 숫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위원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서를 만듭니다. 의결서를 만들어서 의결 내용을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가야 되겠지만 자, 대감마님이 민원인을 만날까요? 시다바리가 만나야 될까요? 민원인은 시다바리가 만나야지. 그래서 의결서는 직접 민원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시다바리에게 보내줍니다. 시도지사에게 야 임마 네가 가르쳐줘 임마 하고 의결서 지체 없이 보내주면 역시 시다바리인 시도지사가 며칠 이내 7일 이내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 민원인에게 직접 통지를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적부심사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승복하면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승복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그럼 승복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시다바리 누구 거쳐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다? 중앙. 그러면 시다바리와 위원회하고 관계는 위와 똑같이 갑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다바리 며칠 이내 조사해서 30일 이내 조사해서 넘기면 위원회는 똑같이 60, 30 해서 의결하게 되고 의결서 만들면 지체 없이 시다바리에게 보내주고 그럼 시다바리가 의결서를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한다. 똑같죠? 30, 60, 30 지체 없이 보내주면 7일 이내. 사람과 위원회만 바뀌고 절차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번 외운 숫자가 똑같이 두 번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시다바리부터 시작한다 30, 위원회 넘어간다 60, 30, 의결서 지체 없이 오면 7일이네. 그게 두 번 반복이 될 겁니다. 별거 없죠? 그렇게 돼요. 다만 딱 하나 재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우리 지적법에서 90일 이내는 두 개밖에 없다. 청량의 적부 재심사 청구하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고 두 가지만 90일 이내야. 나머지는 90일 이내가 없어요. 됐죠? 이게 뭐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서울에 제가 이제 운동하느라고 둘레길을 많이 다닙니다. 둘레길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담 있고 여기 있는 게 여기 동작 현충원입니다. 우리 국가 유공자들 잠들어 계신 곳이죠. 자, 그 현충원 따라서 이렇게 둘레길이 잘 돼 있는데 이 산길에 요거 보이시죠? 새로 된 거. 요것이 지적 도건점입니다. 길 가다가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자, 뭐니까 위에서 바로 찍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 도근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되는 게 아니고 실제 토지에서도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뭐 도로에도 있는 걸 제가 찍어놓은 게 여러 개 있는데 뭐 여러 개 보여드리는 것보다 뭐 하나만 보시면 되니까 크기는 그냥 요만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앞에 나오다 보면 동그랗게 요 비슷하게 도시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쳐놓은 거 보시죠. 그거보다 약간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신발도 옆에 놔놓고 크기 비교하러 찍었는데 등산화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안 보여줍니다. 됐어요. 이렇게 다 현실 토지에도 표식이 다 설정이 다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자, 115페이지를 가봅니다. 115페이지. 가보면 중앙지적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적위원회 중요합니다. 아까 축척변경위원회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 자, 우선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여기 나오는 지적위원회하고 이 두 가지 위원회는 둘 다 썬파워라는 공통점. 추운데 밖에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나가. 안 나가고 따뜻한 히터 앞에 있다는 공통점 플러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숫자가 똑같습니다. 5인 이상
10인이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의 의결하는 정족수가 똑같습니다. 출석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래야 의결이 됩니다. 과반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위원회 소집은 둘 다 누가 하느냐?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시다발이 뭐 소관청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집한다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이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전, 아까 전부 노인네라서 5일장 다닌다 했잖아. 5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우리 절차법상 행위는 다 서면으로 해요. 구두로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다 서면으로 해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아까 우리 출석수당, 여비, 실비 이거 챙겨주는데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준다 안 준다? 공무원에게는 안 준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가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네 가지가 똑같으니까 나머지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115페이지 중앙지적위원회를 보는데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두느냐? 시도에 둡니다. 시도.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둬요. 이게 다르고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는 일이 적부심사 심의의결 그 한 가지만 합니다. 적부심사 심의의결. 적부심사 심의의결 한 가지 심의의결 권한만 가집니다. only one 하나만 가져요. 그런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그냥 심사가 아니고 재심사 플러스 4개 더해서 모두 5개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과 하고 아무거나 하나를 더 끼워 넣습니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only one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부터 봅니다. 자, 박스 1번 구성을 보세요. 1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의 동그라미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숫자 똑같죠? 축척변경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원장은 공무원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도 역시 공무원, 과장이 맞습니다. 국장, 과장이에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똑같이 국장, 과장인데 어디에 근무하느냐만 다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장, 과장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의 국장, 과장인 거예요. 사실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장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하고 보면 소관청이나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다발이죠. 그런데 시다발이가 유일하게 가지는 권한이 똑같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사권. 똑같이 인사권만 가집니다. 그리고 4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의 동그라미.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2년. 자, 제외.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에 인원수를 얘기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뭐예요? 포함. 4번에 임기를 얘기할 때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자, 임기에서는 왜 제외될까요? 아까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공무원이 맞죠? 그럼 이번에 온 국장이 3년 있다 갔다면 당연히 3년 동안 위원장 해먹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공무원은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국장 자리 있는 동안 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위원들은 다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다. 위원들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다 2년이니까. 만약에 남자면 이놈으로 한다. 그래 나왔을 거예요. 그죠? 됐어요. 이거 깊이 들어가면 욕먹으니까. 자, 5번 위원회 간사는 뭐 다과 준비하고 뭐 출석부 준비하고 하는 제일 힘든 일 하는 분이 간사잖아.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해요? 역시 국장. 임명권, 인사권은 누가 가진다? 시다발이 가지는 거야. 이거 얼마 전에 어떻게 나왔냐?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한다. 틀렸죠? 그래서 인사권을 누가 가지는가 외우라는 거예요. 인사권은 시다바리가 가진다. 시다바리가 가진다. 시다바리지만 인사권은 가진다.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 위원에게는 뭐 출석수당 여비 주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밑에 2번 심의 의결사항을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칠하는 거 동그라미 칩니다. 5군데 동그라미 칠 거예요. 자, 1번에 재심사 동그라미. 재심사. 2번에 개발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중간에 개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양성 동그라미. 그 다음 저 뒤에 징계 요구에 징계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몇 군데 쳤어요? 5군데. 그런데 숫자는 4번으로 끝났죠?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본서는 뒤로 안 넘기려고 4분의 2개를 같이 잡아놓습니다. 실제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모두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재심사. 그냥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은 재심사. 그 다음에 개발, 양성, 징계. 개발, 양성, 징계. 우리 외우세요. 자, 여기 개발은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거나 있던 걸 업그레이드한 그 개발이 아니에요. 무슨 개발이냐? 개의 발입니다. 개의 발. 집에 있는 강아지 발. 자, 개는 공을 던지면 입으로 잘 물어오죠. 근데 개는 입으로는 잘 무는데 축구는 더럽게 못해요. 개는 이 발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 주둥이로는 쳐도. 그래서 군대에서도 축구 더럽게 못하는 발 보고 개발이다 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개발이에요. 그것도 그냥 개발이 아니야. 성의양시라 양개발이야. 오른발도 개발이고 왼발도 개발이야. 진짜로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는 좀 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선수 생활 좀 했거든요. 좀 합니다. 근데 축구는 해본 적이 없어. 군대 가서 처음 해봤어요. 공이 오면 우리 편한테 패스를 해야 되니까 공을 멈춰야 되는데 딱 하고 있으면 공이 벌써 빠지고 없어. 이게 개발이라는 거야. 여러분하고 비슷할 거야. 여러분도 다 개발일 거야. 자, 그래서 축구 선수를 양성하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를 양성해야 되는데 개발만 양성하면 그러면 진급된다, 징계가 된다. 징계사유다. 그래서 개발만 양성하면 징계다. 대충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자, 재심사. 그 다음 개발, 양성, 징계. 외웁니다. 자, 116페이지 갑니다. 요 페이지 하면 끝납니다. 다 돼갑니다. 몇 개 없어요. 자, 회의. 1번 위원장이 회의 소집합니다. 아까 얘기했고 2번 회의는 과반수입니다. 우리 축적 변경위원회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4번을 가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저 뒤에 며칠 전? 5일 전. 중요하죠? 5일 전. 똑같다. 똑같다. 그 다음에 3번과 6번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3번을 봅니다. 자,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의견을 들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서 의견을 듣는다, 오라 해서 듣는다. 가서 의견 듣죠. 여러분 쌤한테 물을 게 있으면 쌤 따라와서 묻지. 앉아서 쌤 보고 오락해서 잘 안 묻잖아. 그게 기본 예의잖아.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다발이다, 파워하다. 파워풀한 권력기관이라서 자기들이 간다, 오라 한다. 오라 하잖아. 우리나라 국회 봐요. 국회 청문회. 가서 듣습니까? 오라 합니까? 오라 하잖아. 나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큰 소리 치잖아. 맞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해놓고 대답 조금만 길게 하면 됐어. 이러고 막 지랄만 하잖아. 얼마나 조지냐 말이야. 그게 자기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다, 오라 한다. 오라 해가지고 똥개도 자기 마당에서는 50%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구함 지르는 거야. 그죠? 보면 진짜 돈 아깝죠? 여야 상관없이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물어보면 자료에 의거해서 소곤소곤 물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큰 소리만 친다고. 맞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통령까지 됐어요? 옛날에 50 청문회 할 때 그 사번 자료 가지고 조지잖아. 그분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분. 그런데 지금 보면 막 속에서 불불 끓죠. 이미 옛날에 그분들이 다 보여준 걸 제대로 해내는 인간이 없어. 그래갖고 1년에 그 밑에 그 보좌관까지 하면 한 놈당, 국회의원 한 놈당 1년에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 세비는 1억 6천만 원인가 밖에 안 돼. 그러나 보좌관이 9명이야. 걔들 월급 줘야 되지. 맞죠?
국영, 철도, 비행기 전부 공짜지. 자기들 선거운동할 때 이 우표물 보내는 거 전부 공짜예요. 그거 다 돈으로 하면 1인당 1년에 10억 원 들어간다고. 300명 1년에 3천억이야. 4년이면 1조 2천억이 국회에 들어가는 돈이야. 그 돈 받고 하는 짓들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 선생을 국회로 보내는 거야. 됐어요. 자, 잘 나가다가 빠졌다. 됐고 3번. 자, 위원회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른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현지 조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문제는 현지 조사하러 가면 지금 추운데 밖에 나가야 되잖아. 그럼 밖에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그래서 6번으로 연결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가 안 가고 네가 가라 하와야 한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네가 가서 청량하고 자료조사 등 네가 현지 조사를 하고 나한테 뭐 해라? 보고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6번을 연결해서 보시고 이것도 가끔이지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가세요. 됐습니까? 그럼으로써 지적법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재미있는 등기법을 할 겁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자꾸만 새로운 게 나왔고 외울 게 자꾸 생겼을 뿐이에요.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맞잖아. 그죠? 아까 문제도 뭐 40 곱하기 4분의 3 얼마나 쉬워요. 계산기도 필요 없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